자, 65페이지 3번입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 혹시 역함수 구해서 문제 푼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비추. 괜찮아요? 열심히 해요. 자, 역함수를 너 구했다고? 왜 그랬어? 왜 안 풀고 그랬어? 왜 그랬어? 역함수 구했어요? 안 구했다고? 역함수도 안 구했다고? 왜 그랬어? 자, 역함수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해석하셔야 됩니다. f.gx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g와 f의 합성함수가 x 넣으면 뭐 나와요? x 나와요. 항등함수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무슨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야? 인풋, 아웃풋이 같은 함수. x 넣으면 x 나와. 1 넣으면 1 나와. 3 넣으면 3 나와. 이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 됐죠? 그럼 f와 g와 f를 합성했는데 이게 항등함수네. 무슨 뜻이냐? 일단 g함수에다가 x를 넣겠지. 맞아? 합성함수 계산합니다. g에다가 x를 넣을 거야. 그거를 다시 어디다가? f에 대입하겠죠. 그랬더니 뭐였다? x였다. 다시 자, g함수에다가 x를 대입합니다. 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다시 어디다 넣어? f에 넣었더니 x가 나온 거잖아. 맞아?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다시 무슨 관계요? 역함수 관계. 같이 따라할게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다고?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됐어요? 민우 얘기 안 할 거예요. 형한테 일러요. 형 술 먹고 때려요. 이제 조심해. 이제 술 먹고 때린다잉. 자, 역함수 관계. 됐습니까? 그러면 역함수 관계구나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fx를 봤더니 무슨 함수? 지수함수. 그럼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gx인가 보다. 그럼 gx는 무슨 함수? 로그 함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이 gx 로그 함수인데 여기다 누구는 값? 9는 값. 그거를 또 g에다 넣어서 나오는 값을 말해주세요. 인 거잖아. 근데 fx가 주어졌네? 나 이거 역함수 구할래. 너네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진 않아요. 이런 거겠지. y는 2의 x제곱 더하기 1이 있어. 이거의 역함수. 그게 바로 g함수니까. 역함수 구할래요? 어떻게 하면 돼? xy 바꿔서 x는 2의 y제곱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 넘겨서요. x-1은 2의 y제곱입니다. y는 누구야? 밑이 2일 때 x 빼기 1이 되게 하는 거듭제곱수. 됐잖아. 이게 누군데? gx입니다. g함수예요. 역함수 구해. 여기다 누구 넣을래? 9 넣어주세요. 나온 결과를 또 다시 이 함수에 넣어주세요. 하면 답이 보일 거야. 이걸 뭐라고 하진 않아. 근데 왜 그렇게 해? 우리가 역함수, 합성함수 공부하면서 이 얘기했다고. 역함수 안 구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구해서 쓰라는 말이 있지 않으면 안 구해. 왜? 우리는 이거 쓸 거거든. 역함수 성질. f함수에 a 넣으면 b가 나옵니다. 그럼 이때 f 역함수에 b 넣으면 몇 나와요? a 나와요. 도식화해서 볼게요. a를 넣으면 b가 나옵니다. f함수. 그럼 f의 역함수 입장에선 b 넣으면 뭐 나와요? a 나옵니다. 맞아? 그럼 문제에서 뭘 줬냐면 이거 줬죠. g에다가 9 대입해. 이걸 다시 또 g에다 대입해 줘. 였잖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천천히 가세요. g함수에다가 9 넣으면 누가 나올까? 라는 말은 g의 역함수 누구? f에다 누구 넣었을 때 9가 나오는 건데 라는 말 아님? 맞아요? 그럼 문제 fx 써있잖아. x에 누구 넣으면 9 나옵니까? 3이요. 3입니다. 됐음? 3이네요. 3이네요. 그럼 두 번째. g함수에다 3는 값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누구 넣으면 3이 나왔는데요. 누구요? 1이요. 답입니다. 1. 됐죠?
그래서 굳이 역함수 쓴 다음 문제를 풀까 해도 돼. 근데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맞지. 뭐하러 해? 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차분히 정리해서 합성함수가 나왔을 때 두 함수의 합성함수가 항등함수였다고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 역함수식 굳이 안 세워도 돼. 누구 넣으면 나왔을까? 역으로 추적해 봅시다. 납득이 될까요? 넘어갑니다. 자, 5번. 자,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fx가 있습니다. 2의 x제곱이죠. 지수함수입니다. 딱 보자마자 나와야죠.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점근선 갖고 있구나. x축, y가 0일 때. 그리고 x에는 아무나 다 넣어도 되는구나. 정의역, 실수전체. 이때 나오는 y값, 치역은 0보다 큰 애들만 나오고 있구나. 정도. 됐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 그래프 그렸죠? 역함수 그렸네? y는 x 직선에 대칭이동 있겠네? 맞아요? 그럼 역함수 y는 x 딱 직선 긋고서 대칭이동 땅 하면은 역함수 나오겠네. 그리고 우리는 역함수가 누군지도 말할 수 있지요. 뭐 굳이 말해보겠습니다. 왜요? 그게 지금 배우고 있는 로그 함수니까. y는 2의 x제곱. 이거의 역함수는요. 바로 갈게요. y는 로그 2의 x. 됐죠? 그래서 아까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한다고. 선생님 저 로그 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요. 이런 애가 있다고. 그럼 그 친구는 일단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좌표표면 딱 그려.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개형부터 찾아야 돼.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얘 x축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로그 함수야. 언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죠.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뭐야? y는 x 직선 그어서 저부터 핀 거야. 역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돼. 이 모양부터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모양 안 그리고서 그냥 몰라 이러고 있다고. 지수함수 그려. 대칭 이동시켜. 로그 함수야. 밑이1보다 클 때. 그럼 두 번째.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치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돼. 감수함수잖아 이렇게. 됐음? 이거 뭐 한 거야? 저부터 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요 선이 요로 간 거고 요 라인이 이리로 온 거지 뭘. 됐음? 그래서 마찬가지. 지수함수 그리고 역함수 한번 그려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밑이 1보다 크면 y축 따라서 올라간다고. 밑이 0하고 1 사이면 y축 따라서 내려온다고. 이거 먼저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수함수는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부터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이때 역함수 그래프 딱 그려놨네. 그렇구나. 밑이 로그 함수 그래프 그려놨구나. 자, 그리고 나서 네 점이 있다고 합니다. 퐁퐁퐁퐁퐁퐁퐁퐁. 기점의 좌표 구해주세요가 문제네요. 자, 그러면 쓰겠습니다. 얘는요 2의 x제곱이고요. 얘는요 로그 2의 x죠. 자, a점 좌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죠. 로그 함수. 이 값이 0 나올래. x에 누구 넣으면 0 나오니? 1. 맞아요? 1. a는요 1,0입니다. 그럼 점 b의 좌표 말할 수 있죠. x좌표 몇인데? 1이잖아. 그럼 y좌표는 몇이었어요? 2겠죠. 점 b의 좌표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 C의 Y좌표를 알고 있죠? 2라는 거 알고 있네요. 야, 이거 2 나왔다? X가 몇인데? 4겠네요. 됐죠? 그러면 점 D의 X좌표 알고 있는 거죠? 4라는 거. 그럼 Y좌표 몇입니까? 16이네요. 그래서 점 D의 좌표는 4,16입니다. 끝. 마무리하시면 돼요. 16번입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함수가 최소값 1을 갖습니다. 자, x에 누구 넣은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막 넣었어요. 막 넣었더니 나오는 결과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1이라고 했죠. 됐죠? 가장 작은 애가 1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구조 분석이지 뭘. 얘 무슨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밑이 5인 로그 함수죠. 됐죠? 밑이 5인 로그 함수입니다. 잠시만요. y는
로그 5의 뿅뿅뿅 됐죠? 밑이 5인 로그 함수입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밑이 5니까 당연히 진수가 커지면 이 함수 값도 커지게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그려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최소라고 했습니다. 최소. 그럼 밑이 5인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니까요. 진수가 커질수록 이 함수 값도 커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최소라는 말은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 됐죠? 진수의 가장 작은 애가 왔을 때 함수 값이 1이라는 거네. 해석하셔야 돼. 괜찮아요? 그럼 우린 진수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진수에 누가 있니? x제곱 빼기 6x 플러스 a가 있죠? 맞아요?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누굴까요? 라고 하면 이거 2차네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 x좌표 누구? 3이요. x에 3는 게 가장 작은데요? 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x에 3 넣었을 때 그때 진수의 가장 작은 애가 올 거고 그럼 이때 이 함수의 가장 작은 값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다시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x가 몇일 때? x가 3일 때. 그때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3는 값 말하면 되겠죠? 몇이냐?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올 거고 그때 함수 값은 로그 5에 a 빼기 9가 될 것이며 이게 몇이었다? 1이었다 라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5의 1제곱이 a 빼기 9인 거죠. a가 몇이었습니까? 14였네요. 답입니다. 됐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시 다음 함수의 최소값 x에 1 넣으면 그때 y값 누구? 2 넣으면 y값 누구? 3 넣으면 y값 누구? 로그 함수네요. 밑이 5네요. 그럼 증가 함수니까 이 진수의 큰 값이 올수록 이 함수 값도 커질 거임. 그럼 최소가 나왔다는 얘기는 진수의 가장 작은 애가 오면 함수 값도 가장 작은 애가 올 거임. 괜찮죠? 이해해서 그랬어요? 정리 괜찮아요? 봤어요? 그래서 결론 진수에 누가 와? 가장 작은 애가 와야 돼. 2차네. x에 누구 넣었을 때 가장 작아? 3 넣었을 때 가장 작아. 그래 3는 값 진수 자리에 얘가 왔을 때 함수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1인 거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고서 쓰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을 질문했다는 얘기는 아마 절대값이 있어서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였을 거야. Don't touch? 맞죠?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17번 볼게요.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음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방금이랑 똑같이 볼 거야. y는 로그 4분의 1의 누구? 됐죠? 4분의 1, 밑이 4분의 1이네요. 밑이 4분의 1이네요. 밑이 4분의 1, 0하고 1 사이입니다. 그 말은 y는 로그 4분의 1의 누구라고 써있는 함수죠. 밑이 0하고 1 사이니까 증가해요? 감소해요? 민서야 증가하니 감소하니?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얘기했네요. 감소함수야. 진수의 큰 수가 올수록 이 함수의 값은 계속 작아질 거야. 진수의 작은 값이 올수록 이 함수의 값은 더 증가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수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 진수에 누가 있어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1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x의 범위 마이너스 4부터 5까지만 볼 거예요. 이때 나오는 다음 진수값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진수의 최대값을 대입하면 그때 나온 함수값이 최소값.
진수의 최소값을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최대값이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 그럼 이때 진수에 나오는 값을 이렇게 할게. t라고 할게. t. 됐죠? 몇 차 함수? 1차 함수. 대신 누가 있어요?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구간 나눠서 그립시다. 자, 이때 여러분들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스텝입니다. t는 절대값 x 플러스 2를 그리세요. 두 번째 스텝입니다. t는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2를 그리세요. 자, 뭐 한 겁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 그 다음 뭐해? 더하기 1 붙여. 무슨 뜻이야? y축으로 한 칸 위로 올려. 됐죠? 그러면 그려야지. 저건 어떻게 그려요? 절대값이 있는데? 라고 하면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되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나오는 거 확인되죠? x에 마이너스 2보다 큰 애 넣으면 양수, 음수? 양수. 그럼 뭔데? 그냥 올라가는 직선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야호! 됐죠? 두 번째. 그럼 x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애 넣으면 양수, 음수? 음수.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리시면 됩니다. 야호! 끝. V자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우리는 이 직선을 y축, 말 망했다. 위로 한 칸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위로 올려, 이거 따로 있어야 되는데 망했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똥똥똥똥똥, 이거 y가 1일 때. 됐나요? 이렇게 위로 한 칸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보기로 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5까지. 와, 5까지 여기까지 가네.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값들을 쭉 관찰할 거야. 됐죠?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값 말할 수 있겠습니다. x의 누구는 값? 5는 값. 맞아요? 몇인데? 8.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말할 수 있습니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누군데? 1. 됐어요? 그럼 진수에 가장 큰 값을 넣었을 때 다음 함수 값은요? 로그 4분의 1에 8이 되겠죠? 그럼 진수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 1이 왔을 때 그때 함수 값은 로그 4분의 1에 1이 되겠죠? 됐나요? 몇입니까? 몇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맞아요?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 돼요, 안 돼요? 돼요? 정녕 혹시 이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니? 이는 나와? 나와요? 미서 나와? 지우 괜찮아? 이거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 있어. 아직 어색해서 그래. 왜? 로그 4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8은요? 2의 세제곱이죠? 마이너스 2 분모로 3 분자로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2의 2는 1. 끝. 됐죠?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얘는 몇입니까? 0이죠? 그래서 최대값 0, 최소값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답이에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거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야. 진수에 큰 게 오면 큰 값이야. 진수에 작은 게 오면 작은 값이야. 밑이 0하고 1 사이면 감소함수야. 진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져. 진수가 작을수록 값이 커져. 그쵸? 그러니까 정리하고 보세요. 정리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막 정리하면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어. 지금처럼 천천히 정리하시고 써.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8번 보세요. 8번이 끝까지 안 됐구나. 한번 생각해보자. 뭘 놓쳤나? 봐봐. 자, 8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근데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 x의 알파 넣으면 0 나와 베타 넣으면 0 나와 라고 쓰고 싶은데 좀 귀찮아.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요? 라고 또 누군가 물어보면 같은 게 반복되네요. 치환해야죠.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야죠. 잠깐만. 타임. 나 지금 로그 쓸 때 이렇게 썼잖아. 혹시 이거 봐봐. 자, 위에 거 아래 거 뭐가 보기 편해? 그냥 딱히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것도 불편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또. 이게 또 아시다시피 불편하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또. 선생님 로그 좀 너무 겁먹들었는데요. 막 이런 친구도 있어서. 어떻게 생긴 게 멋있는 걸요. 네. 갑니다. 자,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꼭 나와야 돼요. 효진아, t라고 치환했어. t 범위 말해줘. t는 어떤 애가 올 수 있죠? 실수 전체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수랑 또 헷갈리고 있는 거야. 지수는 2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5의 x제곱 얘네는 0보다 무조건 큰 애가 와. 대신 x는 아무나 다 넣어도 돼. 근데 로그는 역함수잖아. 그래서 x에는 0보다 큰 애 넣어야 돼. 나오는 함수 값은 실수 다 와. 뒤집혀요. 바뀌어야 돼. 그쵸? 난 t라고 하지 않았어요? t의 범위 얘기했잖아요. 치환해서 t의 범위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네. 미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해가 있었네요. 자, 됐죠? 여기까지. 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렇게 쓰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3은 0이라고 쓴 다음 좌절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요. 그럼 근해 공식을 써야 될까요? 굳이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 t에 올 수 있는 값을 말하겠습니다. 누구게요? 로그 2의 알파 또는 로그 2의 베타가 되겠죠? 괜찮아요? 왜? 아니 x자리 알파 넣으면 등호 성립한다며. 그럼 t에다가 로그 2의 알파 넣으면 이거 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x에 베타 넣으면 근이라며. 그럼 t가 몇일 때? 로그 2의 베타일 때는 0 나오겠지. 근이니까요. 맞아?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다음 2차 방정식의 투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두근의 합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더하면 6 나올 거고 로그 2의 알파와 로그 2의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각에서의 관계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로그 알파의 2 제곱값, 로그 베타의 2 제곱값을 더하래. 에? 응? 내가 아는 건 밑이 몇일 때? 2일 때. 근데 여기는 밑이 알파일 때, 밑이 베타일 때네. 그럼 내가 아는 밑 2로 바꿉시다. 밑 변환합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할 식 밑을 2로 바꾸면요. 로그 2의 알파 분의 1 제곱 로그 2의 베타 분의 1 제곱 더한 값이겠죠? 자, 그럼 편하게 써볼까요? 로그 2의 알파를 P, 로그 2의 베타를 Q라고 하면 P 플러스 Q는 6이고요. PQ를 곱하면 마3인데요. 나는 P분의 1의 제곱과 Q분의 1의 제곱을 더한 값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됐죠? 제곱 더한 값 필요한데요. 그럼 뭐 하면 돼요? P제곱 곱하기 Q제곱 분의 P제곱 더하기 Q제곱. 그냥 통분해서 계산하면 되지 뭐까지 거. 됐죠? 분모끼리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요. 분모는요. PQ의 제곱 분의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 PQ가 되겠군. 됐나요? 이제 안 나와요? 네. 정리합시다. 마3의 제곱 9분의
6의 제곱 36 더하기 6이네요. 9분의 42 됐죠? 그래서 약분해 주시면 답이 보이겠습니다. 끝. 괜찮죠? 혹시 이거 안 나왔어요? 이거까지 했는데 숫자가 안 맞았어? 여기가 안 나왔어요? 아, 통분하면 돼. 어렵게 생각한 거지 또. 통분하면 되는데. 이거잖아 다시 쓰면.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잖아. P 제곱분의 1 더하기 Q 제곱분의 1 이거잖아 그냥. 네, 됐죠? 끝.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로그라는 어색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거야.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극복하시라고 100문제 드리고 문제 풀고 계속 데일리 매스 주고 하는 거예요. 좀 해줘. 도와주세요. 자, 10번입니다. 우리 1등급 나와야지 이제. 1등급 해야죠. 네. 네. 자, 10번입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B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잘 보세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근을 몇 개 갖나? 한 개밖에 안 갖네 라는 표현이죠. 실근을 몇 개 갖나를 봐야 되니까 근이 누군가를 봐야 되겠네요. 근을 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로그 x가 반복되는 게 보이죠? 치환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t제곱 마이너스 a에 2t 빼기 1 더하기 b는 0입니다. 괜찮죠? 요거 2 앞으로 날아가서 2t. 그럼 다시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 더하기 b는 0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한 개 있어야 된다. 됐죠? x값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잘 보세요. x값 한 개 있어야 됩니다.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요. x값은 한 개만 같습니다. x값이 한 개만 가져 유일하게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이때 t 오는 값은 몇 개일까요? 당연히 한 개겠죠? 맞아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얘도 로그 함수입니다. t축, x축, x는 0보다 큰 애들만 쭉 올 거고요. 그때 대응하는 t값은 하나씩밖에 안 보이죠?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얘가 역함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맞을까요? 그럼 x값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 그때 대응하는 t값도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다음 t로 치환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유일하게 한 개만 딱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t는 실수 전체 다 올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결론. 2차 방정식이 근을 한 개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말하죠. 중복된 근, 중근. 그래서 내 눈에 한 개만 보임.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해석 잘해줘야 돼. 지금 말한 거. 짝수 공식 절반 제곱 빼기 ac죠. 그게 0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b가 0이죠. 그럼 b는요.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해서 b는 다음과 같이 a라는 문자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끝. 로그 부등식 얘기해 드립니다. 별거 없습니다. 방정식 똑같습니다.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얘기했던 패턴 그대로.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 패턴 그대로. 그래서 뭐 가장 처음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같은 거 보여? 치환하세요. 같은 거 보여? 치환하세요. 밑이 같아요? 진수끼리 비교하세요. 진수가 같아요? 밑끼리 비교하세요.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리고 로그에서만 독특하게 나온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그 표현이 있어요. 요거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변수 제곱 같은 경우. 그건 사실 우리가 보기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변수의 변수 제곱을
변수와 변수의 곱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또 요거 하나만 더 추가됐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0하고 1 사이면 감소. 또 진수끼리 잘 비교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뒤로 78페이지로 가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가보세요. 로그 부등식을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 로그는 밑조건, 진수조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딴 거 건드리지 말고 이거 먼저 보고 그 다음 움직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밑이 9인 로그, 밑이 3인 로그 두 개 나와 있죠. 진수를 봤더니요. 좌변 진수는요. x-2입니다. 이거 0보다 커야 돼요. 우변 진수는 x 빼기 4죠. 이것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는요. 4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두 로그로 표현된 값이 정의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할 거야 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다시 밑이 9, 밑이 3입니다. 우리 밑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죠. 몇으로요? 3으로요. 그럼 9는요. 3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가서 2분의 1. 다시 실수배 2분의 1쓰. 됐죠?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로그 3의 x 빼기 2의 2분의 1제곱. 로그 3의 x 빼기 4. 왼쪽이 더 작거나 같죠? 그럼 밑이 3입니다. 그 밑에 판단을 하셔야죠. 밑이 3입니다.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럼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니까요. 진수가 크면 그 값도 커집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진수가 더 왼쪽에 있는 진수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바로 써주면 되겠죠? x 빼기 2의 2분의 1제곱보다 x 빼기 4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2분의 1제곱 루트죠. 뭐 해줄래요? 제곱합시다. 그럼 x-2는요. x 빼기 4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죠. 전개하시면 x제곱.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전개하면 여기 16이고요. 넘어가면 18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x-3, x-6이요. 그래서 x는요. 3보다 작거나 같은 수 또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오겠네요. 답 아닙니다. 왜요? 4보다 큰 것만 보기로 했어요. 맞죠? 그래서 4보다 크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말하셔야만 올바른 답이 나와. 그래서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인 거야. 따라와요. 따라와요. 마지막 거. 네. 해서 여러분들이 틀리는 건 밑조건, 진수조건을 안 봐서 틀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하세요. 항상 문제 풀기 전에 그것부터 얘기하시고. 자, 두 번째 우측으로 갑니다. 밑이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로우끼리 더하고 있네. 진수끼리 곱해야지. 아싸 하면 안 돼요. 왜?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이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진수들. x 더하기 1이 보이죠? 0보다 커야 됩니다. x 빼기 2도 보이네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말은요. x는 2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x가 2보다 커야 여기 써져 있는 모든 로그 값들이 다 정의됩니다. 그래야 정의돼야 존재해야 네가 아는 성질들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끝. 그래서 결론. x가 2보다 큰 범위라고 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미치 같은 로그끼리 더했네. 진수끼리 곱해야겠다.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1 x-2가 마이너스 2보다 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왼쪽에는 로그로 써져 있는데 오른쪽은 그냥 숫자인데요. 정수인데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아까 말했죠? 밑을 같게 만들어주세요. 계산하기 편합니다. 얘 밑이 누구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얘도 밑 2분의 1인 로그로 바꿔씁시다. 마이너스 2를요.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바꿔쓰고 싶습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누굴까요? 라는 거죠. 몇입니까? 4네요.
됐음? 로그 성질이죠? 밑 찍고 나갔다 들어오면 지수 표현.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밑이 2분의 1로 동일합니다. 그럼 밑이 2분의 1입니다. 0하고 1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럼 무슨 함수? 감소함수. 그럼 진수가 클수록 값이 작아집니다. 자, 우리는요, 왼쪽 값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x 더하기 1, x 빼기 2하고 4가 되죠? 왼쪽이 더 크려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요? 오른쪽이 더 커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납득이 돼요? 그러면 2차 부등식 풀면 되네요. x제곱 마이너스 x 전개하면 빼기 넘어가면 빼기 6이 0보다 작음. 인수분해 다시 하면 되죠. x 빼기 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습니다. x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애가 답입니다.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x 어떤 애 보기로 했어요? 2보다 큰 애 보기로 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값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애가 와야 합니다. 라고 말하셔야 올바른 답인 거야. 됐습니다. 할만해요? 안 어렵죠? 네. 자, 이렇게 정리.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서 이 생각하셔야 돼. 보자마자 느끼는 거 같은 게 보임. 반복되는 게 보임. 시은아 누가 보여요? 네, 로그 x요. 그럼 로그 x 치환합시다. 로그 x를 t라고 치환합시다. 이게 첫 번째. 됐죠?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얘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요. 밑조건, 진수조건이 무조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해서 막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친구들이 있다고. 나 계산할 수 있는데? 후다다다다다다 그러다 틀리는 거야. 처음에 무조건 밑조건, 진수조건부터.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할 줄 안다고 해서 신나고 막 푸지 마시고 일단 멈추시고요. 진수 x입니다. 0보다 커야 돼요. 여기는 x 세제곱이 있는데요. 진수 자리에 이것도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결론 x는 누가 와야 됩니까? 0보다 큰 애가 오면 되네요. 라고 쓰시고 난 다음 이야기합시다. 치환할 수 있네요. 치환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t제곱 플러스 3t 빼기 4는 0보다 큰. 됐죠? 왜요? 3 앞으로 날아가면 되잖아요. 됐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인수분해하면 되죠.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그럼 t는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잠깐만 t는요 마이너스 4보다 작고요. 혹은 1보다는 큰 애가 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수 또는 1보다 큰 수네요.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이건 t범위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려놓습니다. 로그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또는 로그 x가 1보다 클 때만 볼 거래. x의 범위 말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요? 아까 봤네요. 왼쪽 봤더니 밑이 10인 로그죠? 그럼 이 마이너스 4도 밑이 10인 로그로 바꿔서 얘기하면 되잖아. 여기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공이 몇 개 붙어요? 4개 붙죠? 1, 10, 100, 1000, 만. 만분의 1이네요. 됐지? 그러면 밑이 10이네. 1보다 크네. 증가함수네. 진수 크면 값도 큰 거네. 우리는 왼쪽이 더 작아야 된다고? 그럼 진수도 더 작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죠? x 어떤 애? 0보다 크네. 계속 작으면 안 돼. 0보다 커야 돼. 이게 첫 번째 x의 범위. 두 번째입니다. 1이요. 로그 10이죠. 됐지? 그럼 x는 누구? 10보다 크네. 그래서 x는 0과 만분의 1 사이 또는 10보다 큰 수가 오면 되겠습니다. 끝? 괜찮아요? 자, 밑이 2분의 1인 로그인데 곱하고 있네? 아니야. 그거부터 보면 안 돼. 진수부터 봐. 4x죠? 8x죠? x에 누가 와야 돼요?
0보다 큰 애 와야 돼요. 됐죠? 이거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넘어가자고. 선생님 로우끼리 곱하는 거 배운 적 없잖아요. 맞아. 대신에 우리가 이거 먼저 봤어야 돼. 그래, 둘이 곱하는 거 맞는데 앞에 봤더니 진수가 누야? 4하고 x 곱한 애야. 여기는 진수 8하고 x 곱한 애야. 진수끼리 곱한 게 보여. 이거는 뭐였을까? 미치 같은 로그끼리 뭐 한 거? 더한 거잖아. 곱하기. 따라올까요? 이렇게. 됐지? 아, 그럼 진수끼리 곱하는 거 맞잖아. 저렇게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관계는 계속 가야 돼. 이게 헷갈리면 답이 없어요. 그럼 정리했으면 그 다음 갑니다. 2분의 1, 로그 2분의 1의 4입니다. 2분의 1의 몇 제곱이 4개? 잘했습니다. 2분의 1의 몇 제곱이 8이게? 잘했네요. 됐죠? 그러면 같은 게 반복되는데요. 누가요? 로그 2분의 1의 x요. t라고 치환하면 t-2 하고요. t-3 곱한 게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죠. 어렵게 가지 마. 그냥 다 전개해버려.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4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t-1 t-4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t는요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t가 누군데요? 로그 2분의 1의 x요. 그게 1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 4 로그 2분의 1의 16분의 1 됐죠? 그럼 밑이 0하고 1 사이죠. 2분의 1 그럼 뭐 하면 돼요? x는요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부등호병 반대 끝. 맞죠? 정리합시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요거죠. 변수의 변수제곱. 근데 요거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면 이런 상황인 거야. 여러분들 변수에 상수제곱이 있잖아? 그럼 어렵지 않다? x 세제곱 이런 거니까. 뭐 이런 거 뭐 까짓 거 뭐. 됐죠? 많이 보던 친구들. 아니면 상수에 변수제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의 x제곱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딱히 어렵지 않아. 근데 뭐가 어렵냐면 변수에 변수제곱이 올 때 이게 어렵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의 2x제곱이 16입니다. 막 이런 거야. 됐음? 그럼 봐봐. 3x제곱이 8입니다. 까짓거 3차 방정식 풀면 돼. x의 제곱이 16입니다. 지수함수 얘기하면 돼. 지수 방정식 얘기하면 돼. 밑이 같게 하거나 바꾸면 돼. 어렵지 않아. 였는데 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이거거든. 밑이 바뀌면 지수도 바뀌어. 근데 이게 문제가 전에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머리는 2차 이상 암산이 안 돼요. 너네 2차 방정식 암산 못해. 다 뭐 하는 거냐면 1차로 바꿔서 곱해서 0 만드는 꼴로 정리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딱 안 나와. 1차는 나와. 근데 2차부터 안 나와. 그러니까 공식 쓰는 거야. 3차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변수에 변수 제곱이 있다고. 이건 차수가 몇 차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당연히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한다?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한다고.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그. 어차피 같은 거였으니까 진수에 똑같은 수 써도 이 결과 같은 거 맞잖아.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 진수에 있는 이 거듭 제곱수를 앞으로 실수배처럼 뺄 수 있다고. 그럼 변수의 변수 제곱이 아니라 변수 곱하기 변수가 되는 거야. 됐음? 그냥 고배 형태로 바뀌는 거야. 거듭 제곱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x의 로그 3의 x 제곱이죠. 변수의 변수 제곱이지. 그럼 뭐 한다? 양변의 미치 같은 로그를 취한다. 민 누구로요? 3으로요. 왜요? 저기 미치 3인 로그 보이니까요. 미치 같은 걸로 놓는 게 우리한테는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미치 3인 로그를 양변에 취합니다. 그러면 로그 3의
자, 취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진수 자리에는 x에 로그 3의 x. 여기 진수 자리에는 9x가 오겠죠? 그리고 설정해야 돼요. 부등호 방향 볼게요. 왼쪽이 클까요? 오른쪽이 클까요? 왼쪽이 커야 됩니다. 왜요? 밑이 3이잖아. 맞아? 밑이 3이잖아. 증가잖아. 왼쪽이 크다고 해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왼쪽이 더 큰 거니까. 진수 큰 게 큰 거잖아. 됐음? 그래서 밑이 3이니까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양변의 밑을 3이 아닌 2분의 1이나 4분의 1 같은 밑이 0하고 1 사이인 값으로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써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써야 진수끼리 비교해 왼쪽이 더 큰 거야. 이 식이 나오는 거야. 됐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고 나면 뭐 한다고요? 요 친구. 실수비 앞으로 뿅 곱할 수 있다고. 곱해서 쓰면요.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3의 x 뽕뽕뽕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9죠? 입니다. 바로 가셔야 돼. 그럼 눈에 보여야죠. 로그 3의 x가 반복됩니다. t라고 치환. 그럼 t제곱 마이너스 t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t는요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오겠음. t가 누구였어요? 로그 3의 x요. 그게 2보다 로그 3의 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로그 3의 x는요. 마이너스 1이죠. 로그 3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왔었으면 좋겠구나. 밑 3으로 맞춘 거야 또. 그래서 결론. x는 9보다 크거나 같은 수 또는요. x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애입니다. 끝 아니에요? 왜요? 또 놓쳤잖아. 진수 조건 x 누구? 0보다 커야지. 맞아요? x 0보다 컸어야지. 요거까지 쓰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답.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거 안 쓰면 틀린다? 그 음수하도 막 이런다고. 뭐 때문에? 친수 조건. 로그 3의 x. 이것까지 또 얘기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측에 있는 문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냥 이거 넘기도록 하겠고요. 대표 문제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4번입니다. 자, 보세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 이거 잘 보셔야 돼. 2차 방정식입니다. x 최고차 몇 차? 2차 맞죠? 2차, 1차, 상수들. 근데 이 근이 모두 뭐가 됐으면 좋겠다? 양수.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다.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업 때 체크할게요. 수고했어요. 뭐야 이 눈빛? 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아마 뭐 시험 끝나고 하루 쉴게요 했던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학원 나와야지 나 이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나왔던 친구들이 있거든. 그 나왔던 친구들하고 난 사실 이 얘기를 했어. 그네블리 그때 왔던 친구들한테. 혹시 왔던 사람 있나요 그날? 그네블리 했던 사람? 아 그럼 2반은 없구나. 맞아 2반 아무도 안 왔다. 앞에 반 친구들은 왔어 했어. 아 그리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앞뒤 타임 학생들 약간의 좀 변동을 줄까 합니다. 네. 또 시간 변동을 네, 권유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네, 앞반 가서 하는 게 좀 어떨까? 뭐 뒷반 가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권유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야. 2차 방정식 있어. 최고차 계수 1로 볼게요.
ax 더하기 b는 0입니다. 근데 이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어. 라는 상황이거든.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이거 고1 때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방정식을 단순히 등호를 만족하는 미지수 x값 찾아야지로 보시면 안 돼. 개념을 좀 넓히셔야 돼.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와 y는 0입니다. 무슨 축? x축. 둘이 만나는 그 교점에 x좌표가 누굴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이 둘을 연립해서 위에 있는 방정식을 만든 거라고. 됐어요?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 맞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고 y가 0일 때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을 네 눈으로 보면서 어머! 요점 두 개 있네요. 이 점 좌표 누구? 이 점 좌표 누구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됐죠? 됐죠? 근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야? 근이 있는데 방정식이 근이 있는데 됐죠? 이렇게 방정식이 근이 있는데 그 말은 만나는 교점이 존재하는데 그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모두 다 뭐였다? 양수였다. 이 말이라고. 그럼 양수라는 말은 만나는 이 두 점의 왼쪽 어딘가에 0이 있다는 말이겠네. 됐음?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서 잘 캐치하셔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두근이라고 했죠. 맞아요? 아니잖아. 근이라고 했잖아.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지. 맞아? 잘 생각해봐. 근이 모두 양수야.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최대 몇 개? 2개. 혹은 1개.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봐야지 하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나왔어. 근데 그 근이 모두 양수였대. 그럼 일단 첫 번째, 만나는 교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두 번째, 그 만나는 교점이 두 개일까 한 개일까?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만나긴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이든 중복된 한 개든 나도 모르겠고 일단 만난다. 됐음?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지금 말해드린 이 표현들이 전부입니다. 뭔데요? 다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세요. x가 0일 때 나오는 함수값. 요 위에 어딘가에서 만나야 되겠지. 맞아? 0 대입하면 뭐 나와? 양수 나와야 돼. 함수값을 관찰합니다. 됐음? 두 번째, 0노수 나온 함수값 관찰하는 거야. 두 번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죠. 혹은 한 점에서 만나서 상관없지. 왜? 그냥 만나면 되니까. 근이 있으니까. 받아들여?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죠? 판별식을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습니다.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납니다. 좋아요. x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양수였습니다. 이런 그림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돼? 0 넣으면 양수 맞잖아. x축 두 점 만나는 거 맞잖아. 근데 이때 만난 두 점 x좌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 둘의 차이점 뭔데?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앞글자 따서 한별축. 됐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프 그려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 나오는데 꼭 헤매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뭘 봐요? 함수값 봐야 돼. 무슨 함수값이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알잖아 이 자식아. 0보다 오른쪽에 0이 왼쪽에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럼 0 넣으면 나온 함수값이 위에 있다는 건 알잖아. 0 넣은 함수값 양수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 그거 봐야 된다고. 왜 0이에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도 바꿔서 얘기해요. 양수라고 했지? 두근의 합 양수, 두근의 곱 양수,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바꿔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 근각외수 관계랑.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요거는 다음 수업 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일단 숙제 해오시면 되겠고요. 100문제 푸는 거 1시간이면 풀어요. 풀어오세요. 뭐 일찍 올게요, 남을게요. 그냥